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CES 2011. 오늘 아주 중요한 키노트가 있었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브 발머 회장의 키노트가 있었습니다. CES 2010은 컴텍스 쇼가 몰락한 이후에 가장 최고의 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올 걸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티브 발머가 오늘 키노트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내면서 하나씩 소개를 했는데요. 이번 키노트에서 볼 수 있었던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엑스박스 360 키넥트를 이용한 미디어 시장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윈도우즈 폰 7의 전략에 대해서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윈도우즈 7이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를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 스티브 발머 회장이 나와서 이렇게 다양한 키넥트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키넥트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엑스박스 360의 미디어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엔 어떤 디바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디바이스들 그 자체로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걸 누구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컨텐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TV와 연결되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중에서도 특별히 동영상과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넷플릭스나 아니면 다른 업체들, 다른 컨텐츠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특히나 재밌었던 것들은 이렇게 키넥트를 이용해서 넷플릭스나 다른 컨텐츠들을 직접 손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컨텐츠나 아니면 키넥트에 우리가 붙여서 사용했던 엑스박스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는 미디어까지도 다 동일한 방법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컨트롤러다, 당신이 스스로 컨트롤러다 라고 하는 게 주된 메시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윈도우즈 폰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새로운 UI 디자인, 그리고 앱 개수가 이제 5,500개가 넘어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5,500개 하면 안드로이드가 30만 개 가까이 되고, 그리고 아이폰이 24만 개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너무 조적지열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출시한 시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 2위를 제외한 블랙베리 앱 같은 경우에는 출시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500개에 머무르고 있는 거 보면 가볍게 출시한 지 몇 주 만에 중소의 자잘한 시장은 이미 평정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앱은 10,000개 정도 되면 필요한 앱들이 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추세라면 조만간 10,000개를 넘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윈도우즈 폰 그리고 엑스박스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뭘까요? 바로 라이브를 통한 연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준 인터페이스도 여기서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똑같은 준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는 바로 윈도우즈 폰 그리고 엑스박스를 통한 게임의 쉐어링까지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컨텐츠 그리고 또 다른 재밌는 통계 중에 하나가 이 엑스박스 360을 주로 사용하는 계층이 스포츠도 함께 좋아한다는 사실이죠. 미국에서는 스포츠 게임이 특히나 인기가 좋은데요. 그래서 EA 스포츠와 같은 그런 스포츠 게임 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엑스박스를 사용하게 됐고 이 점에 착안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엑스박스 360을 이용해서 바로 스포츠 게임을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기능이 미국 계정으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 미디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분이 계시죠? 바로 이 아바타는 바로 스티브 발머의 아바타입니다. 이 키넥트의 다음 단계는 이 페이스 인식입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이나 말할 때 입모양, 그리고 눈썹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 인식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재미가 있느냐? 우리가 화상 채팅 같은 거 할 때 직접 자기 얼굴이 나가면 상대방은 괴로울지 몰라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는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탈의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화상 채팅 요청이 들어온다면 다시 자리에 가서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럴 때 바로 이런 아바타를 활용한다면 굉장히 편리하게 화상 채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더 재밌는 것들은 바로 이렇게 아바타들이 모여서 둥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회의하듯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다는 거죠. 자, 이미지를 좀 더 키워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자, 키워보면은 이렇게 해서 물론 제가 화면을 캡처한 거라서
화질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만은 다 같이 이렇게 사이버 공간 안에 모여서 회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굳이 회의라기보다는 친구들이 모여서 이런 식으로 담소를 나눈다라고 본다면 훨씬 더 생활 속으로 다가온 그런 컨텐츠로 느껴질 거고요. 이 다음 사진을 본다면 어차피 사이버니까 배경 따위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눈 속에 앉아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만간 실현이 된다면 괜찮은 패널들을 모시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해보는 것도 꽤 재밌는 발상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줬던 데모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걸 바로 라이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바로 윈도우즈 폰이나 웹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기능들이 제공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점점 어떻게 발전되어 갈지 기대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출시한 내용 중에,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은 저로서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로 이제 윈도우즈 7이 단순히 인텔, AMD 뿐만 아니라 바로 ARM 칩에서 바로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 ARM이라고 하는 이 칩은 뭘까요? 사실 인텔이나 AMD 같은 경우에는 칩 제조사라고 할 수 있지만 이 ARM 같은 경우에는 칩 제조사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칩에 대한 설계와 디자인을 하는 회사죠. 영국에 있고요. 그래서 이 ARM에서 기본 코어 디자인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설계해서 다양한 칩들이 나옵니다. 지금 대부분의 핸드폰이나 인베디드 기기에 탑재되어 있는 칩들은 거의 다 이 ARM을 코어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ARM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성능은 좀 딸리더라도 굉장히 저전력 모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타블렛 시장, 모바일 시장에 다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칩셋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윈도우즈가 결합이 된다면 4세대 윈도우즈의 모습이 어떻게 진화할 건지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즈에도 좀 더 많은 유연성을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ARM과 윈도우즈의 결합으로 어떤 그림들이 나왔을까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참여했던 오늘 발표됐던 내용들을 보면 그 전통적인 칩셋의 강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혹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이라든지 다양한 업체들이 여기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윈도우즈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장이 비약적으로 이렇게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과거 세계 2차 대전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에 보면 독일은 하나하나의 제품을 굉장히 공들여서 굉장히 명품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상대적으로 수량이 부족했고요. 연합국은 자동차 만들던 라인에서 미친 듯이 무기를 찍어내서 물량으로 쏟아부었죠. 역사는 세계 2차 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했지만 지금 IT 트렌드에서는 어느 쪽이 승리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ARM 칩셋과 함께 가장 크게 또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SoC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System on Chip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의 칩셋 안에 시스템을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톱만한 칩 안에 CPU와 GPU와 그리고 필요한 칩들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게 하나의 칩에 다 들어오면서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저전력화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디바이스의 소형화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발표되어 있는 그 시제품은 윈도우즈 7이 설치되어 있는 PC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10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always on, always connect라고 할 수가 있죠. 10시간이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거의 하루 종일 PC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클라이언트는 가벼워지면서 그리고 저전력화로 가고 그러면서도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게끔 된다는 게 바로 이 윈도우즈 7의 진화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건 윈도우즈 7을 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이 그림의 완성은 이 다음 버전에서 바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Next Generation Windows라고만 언급을 하고 넘어갔죠. 사람들은 그게 윈도우즈 8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품명이나 코드네임은 앞으로 어떻게 정해질지 하나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겠죠. 아무튼 오늘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그 엑스박스로 시작한 TV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PC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진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했던 이 행사 자체가 CES죠. 그렇죠. 커스터머를 위한 행사였기 때문에 소비자를 위한 행사였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디바이스들 같은 경우에 뭐 TV, 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데스크탑 이런 것들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항상 켜져 있으면서 연결되어 있으려면 이 백단에 뭔가가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클라우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더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저리 이야기가 많았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의 흐름을 잘 타시고 그리고 재밌는 내용들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